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했잖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지금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은 너무 개발하는데 오래 걸리니 암남 같은 일반적인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이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번에 폴란드의 새로운 정권이 우리의 FA-50 도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거라고 이야기했고, 이건 정말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FA-50에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우리 FA-50이 항상 고통받는 부분이 바로 레이더 유도 방식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일 것입니다. 지금 필리핀을 포함해서 우리의 FA-50을 운용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인 많은 나라들이 가장 강력하게 바라는 것도 바로 레이더 유도 방식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우리의 FA-50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통합되어야지만이 더 많은 양이 수출될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의 FA-50만의 문제로 끝날 일일까요? 우리의 KF-21은 어떨까요? 우리의 KF-21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때문에 수출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의 KF-21에는 전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미티어가 통합되고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추진 방식을 사용하는 미사일로, 그래서 추력을 유지하는 시간이 기존 공대공 미사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길고, 그래서 회피 불가능존이 그 어떤 공대공 미사일보다도 더 길다고 알려진 미사일입니다. 더욱이 사거리도 200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정말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럼에도 미티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을 수출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는 건 여러분도 정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이 미티어 미사일의 개발에 독일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한 KF-21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미티어 미사일의 개발에는 프랑스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우리 KF-21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라팔을 개발한 나라입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 KF-21은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라팔을 개발한 프랑스가 마음만 먹어도 언제든지 수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나라에서 프랑스의 라팔과 우리의 KF-21이 경쟁을 하고 있다면 프랑스가 우리 KF-21에 대한 미티어 판매 승인을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분명한 건 미티어는 결코 우리 KF-21의 수출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에서 요즘 유럽에서 세르비아에 대한 프랑스의 라팔 판매로 정말 시끄러운데요. 이 이야기가 오늘 주제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르비아는 과거 유고슬라비아의 일부 중의 하나로 과거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면서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세르비아는 유고 전쟁의 일부인 보스니아 전쟁 당시 보스니아 시민들에 대한 인종말살까지 시도했던 국가로 그래서 나토의 폭격을 받았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르비아는 인구의 상당수가 슬라브계 인종이고 지금도 칠러시아 성향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EU에서는 아직도 세르비아를 EU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현재 EU 내에서도 칠러시아 성향의 헝가리가 EU가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는 걸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어서 더욱더 세르비아 같은 나라를 EU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헝가리도 EU에서 퇴출하고 싶은데 또 다른 칠러시아 국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당연히 세르비아는 EU에 강력히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르비아는 EU 회원국들의 자신의 편이 되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서 세르비아는 프랑스로부터 라팔을 구매하기로 합니다. 라팔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EU에서 영향력이 큰 프랑스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전범 국가이자 칠러 국가인 세르비아에 라팔을 판매했다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를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프랑스에서 세르비아에 공급되는 라팔에는 미티어가 통합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 국가들을 달래려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대놓고 세르비아에 판매하는 라팔을 다운그레이드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것 말 그대로 프랑스의 말장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미티어 미사일은 프랑스가 판매하고 싶다고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당장 미티어 미사일은 프랑스 혼자서 개발한 미사일도 아니고 그래서 프랑스가 미티어 미사일을 판매할 때는 독일과 영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르비아에 대한 미티어 미사일 판매를 독일이 승인할 리가 없기 때문에 프랑스의 저 말은 정말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결론은 우리의 지금 실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KF-21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독일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게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독일은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를 판매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는데 우리는 지금 분쟁 위협이 큰 중동 지역이 우리의 무기 수출의 주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중동의 어떤 나라에 우리의 KF-21을 판매하려 할 때 독일이 미티어의 판매를 거부해버리면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자체적으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거리 미사일이 언제 나오냐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지금 미티어 미사일과 동일한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서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언제 나오냐는 것입니다. 다행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2032년경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KF-21이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하는 게 블록2가 나오는 2028년 이후일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정말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당장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2025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38년까지 개발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작 13년 만에 덕티드 램제트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웃기는 건 우리는 아직 단 한 번도 덕티드 램제트 로켓을 시험 발사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우리에게는 덕티드 램제트 기술이 없고 이제부터 덕티드 램제트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덕티드 램제트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없는 덕티드 램제트 기술을 개발해서 13년 만에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거라고요? 여러분은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유럽에서 미티어를 개발하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예 개발이 어렵다고 개발을 포기해버렸고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던 러시아와 중국도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당장 중국만 봐도 자신들의 주력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5의 후속으로 PL-XX라는 새로운 미사일이 등장했지만 이 미사일은 덕티드 램제트 방식이 아닙니다. 원래 중국은 PL-15 이후의 후속 미사일로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등장한 미사일은 일반적인 모습의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중국도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 덕티드 램제트 기술도 없는 우리가 13년 만에 개발을 한다고요. 이걸 누가 믿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내 전문가들도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아직 우리나라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지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걸 반대했고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결정된 다음부터는 암람급 미사일을 별도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 것처럼. 지금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 이런 제 생각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덕티드 램제트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는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은 그대로 개발을 하면서 별도로 암람급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그럼 우리는 두 가지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방사청이 의결한 사업비가 무려 1조 5,700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별도로 일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비용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미 개발하고 있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바탕으로 시커먼 교체해서 염가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우리나라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함에 있어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50km 이상이길 바란다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로켓 엔진의 직경을 사이드와인더처럼 5인치가 아닌 이보다 더 큰 6인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리하면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는 50km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만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로켓 엔진의 직경을 6인치로 하면 앞부분에 시커먼 레이더 시커를 탑재해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미사일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당장 프랑스의 미카 미사일이 그러합니다. 미카는 프랑스가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로서 이 미사일은 같은 미사일의 시커를 적외선과 레이더 시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라파를 판매하면서 이번 세르비아처럼 독일이 미티어 미사일의 판매를 거부해도
그럼에도 프랑스가 라파를 판매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미카 미사일의 존재 때문입니다. 더욱이 프랑스는 최근에는 레이더 탑재 미카 미사일에 레이더 시커를 A사 레이더로 변경한 미카 NG라는 모델을 내놨고, 이 미사일은 시커의 경량화로 인해서 사거리가 1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프랑스는 세르비아에 바로 이 미카 NG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버리면 이 미사일은 쓸모없는데 굳이 개발할 필요가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버리면 쓸데없는 돈을 쓴 게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마 그 정도의 비용은 우리가 이 미사일의 수출을 통해서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의 미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단거리 적외선 미사일인 파이던 4를 바탕으로 개발한 게 바로 더비 미사일입니다. 더비 미사일은 개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파이던 4를 바탕으로 앞부분만을 새로 개발해서 개발한 레이더 유도 방식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비는 사거리가 고작 5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더비 미사일의 시커가 너무 무거워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은 이 더비의 시커를 경량화하고 항상 더비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양방향 데이터 링크가 없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탑재한 더비 ER이라는 모델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 모델은 더비의 약점이었던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포함시키는 건 물론 시커의 경량화로 사거리를 100km 이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가 이 미사일을 자신들의 테자스 전투기에 탑재하기로 하면서 이스라엘은 더비를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리 염가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걸 FA-50이나 KF-21 등에 통합을 해서 같이 수출을 한다면 충분히 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더욱이 FA-50은 이미 상당수가 수출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수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FA-50용 미사일로만 수출을 해도 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해도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은 상당히 비쌀 수밖에는 없고 염가형 전투기로서 FA-50을 구매하는 국가들에게는 이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은 필요 없이 고성능해 너무 비싼 미사일일 것이기 때문에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이 개발된 다음에도 충분히 수출이 될 거라는 거죠. 더욱이 지금 우리는 오히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바탕으로 레이더 유도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일 정도로 주변 환경이 아주 잘 마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처음부터 양방향 데이터 링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레이더용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이 부분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미 KA-밴드의 A사 방식의 미사일용 레이더 시커를 개발하고 있고 원래는 이 KA-밴드 A사 레이더 시커를 천공3에 처음 탑재하려다가 개발 진행이 예상보다 빨라서 지금은 한국형 아이언돔이라는 LAMD에서부터 탑재하기로 했고 당연히 LAMD는 천공3 등에 비해서 미사일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시커의 크기도 작을 것이고 이걸 그대로 염가형 공대공 미사일에 탑재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LAMD용 미사일은 900발 이상이 생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LAMD만으로도 시커의 생산 물량은 충분히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시커의 가격도 상당히 저렴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LAMD용 KA-밴드 A사 레이더 시커만 장착을 해도 충분히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되는 것이며 당연히 경량화된 A사 레이더 시커와 전자장비를 탑재해서 시커가 경량화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조가 없이도 사거리 100km는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발비도 많이 들지 않을 것이며 가격도 상당히 저렴할 거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더비 미사일은 파이던 4가 개발된 다음에 별도로 개발했지만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내년인 2025년부터 개발에 들어가고 그럼 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때 염가형 공대공 미사일까지 같이 개발을 한다면 각종 시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할 때 옆에서 같이 시험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험 일정을 잡지 않아도 되고 별도의 테스트베드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미사일 자체도 상당히 저렴할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프랑스의 미카 NG나 이스라엘의 더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탄체를 그대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암남 최신형이나 미티어 미사일처럼 사거리가 160km 이상의 긴 사거리는 확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미사일은 우리가 개발하려는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개발 기간이 대폭 짧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KF-21이나 FA-50을 수출할 때, 특히 FA-50을 수출할 때 엄청난 장점이 될 것입니다. 당장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아무리 사거리가 길다고 해도 어차피 FA-50에 탑재되어 있는 레이더의 성능상 사거리 100km 이상은 필요 없으니까요. 당장 현재 FA-50에 탑재된 이스라엘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고작 60km대이고 LIG에서 개발하고 있는 국산 A사 레이더의 탐지거리도 고작 80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A-50에는 사거리 200km가 넘어가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아무런 쓸모도 없고 있어봤자 활용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덕티드 램제트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도 가격 때문에라도 FA-50을 구매하는 국가들에서는 이 미사일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미사일의 개발 필요성은 충분히 차고도 넘치며 그리고 이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우리의 기술력도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문제는 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보다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싸게 개발할 수 있냐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이야기는 아직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걸 개발하지 않는 게 오히려 바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기술력 그리고 개발 환경에 수출 가능성까지 충분하게 차고 넘치는 게 연가형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 필요성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활용한 염가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보시나요? 저는 아주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